이완승 선수와 이영구 선수의 대국입니다. SK 앵크린에서는 이 대국 정말 반드시 이겨야 할 한 판이고요. 네. 자, 이쪽을 뛰니까 결국 문제 이곳을 두어왔고요. 백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점을 희생하고서라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흑이 먼저 이곳을 결행을 한 이유는 이 석점이 살아간 시점에서 이수를 두면 백이 이제 또 태도를 바꿔서 공격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나마 안전할 때 먼저 두어서 흑을 완벽하게 마련해 두는 거네요. 네, 완벽하게 완성을 시켜두고 이쪽을 막는다든지 해서 상변을 안정시키겠다는 뜻이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뭐 백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억울하고 분하지만 지금은 인내하는 수밖에 없고요. 네. 상변이 많이 줄어들었죠. 중앙도 흑이 석점 잡는 맛이 있어서 중앙도 흑집이 날 가능성이 많아졌고 이곳은 맞게 되면 뭐 어렵지 않게 집을 붙이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또는 조금 더 효율적인 삶을 추구하자면 초반에도 남아있는 초반에도 가능한 수법이었지만 이렇게 두면은 뭐 백에게 좀 더 피해를 주면서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쪽이 백이 가지고 있는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초반부터 이 날이짜 했던 것에 이제 좀 허점이라면 여기가 계속 백은 신경을 쓰면서 두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요. 이 수는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막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 백이 다른 곳을 어딘가를 두면 끊는 게 아니라 여기 치중까지 볼 수가 있어서 막는 것도 상당히 두텁고요. 지금 최강으로 둔다면 이쪽 수단을 결행을 하고 싶네요. 아예 중앙 석점까지 수중에 넣고 나서 타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수습에 자신이 있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나와도 그때 뭔가를 두면 뭐 잡힐 일은 없다. 그리고 이 석점은 이미 끊어져 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둑은 확실히 흑이 좋습니다. 지금은 백이 우상에서 흑을 뭔가 물고 늘어져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집으로는 쉽지 않아 보여요. 대략 형세 판단을 해볼까요? 백집 먼저 세겠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하나, 19, 20, 28, 넷, 30, 36, 40, 여섯, 50. 상변집이 하나 지켜서 나야 50집이 조금 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이런 곳 흙이 들어가는 것을 안 세고 상변집이 어느 정도 지켜져 있다는 계산으로 해야 50집이 약간 넘는 정도입니다. 흙은 이곳이 20집, 여기까지가 25집, 45집에 중앙이 만약에 들어가면 자체로 뭐 우상을 제외하고 55집 이상 나 있고요. 네. 문제는
지금 집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를 두는 순간 너무 크게 들어가죠. 네, 이 집은 여기는 아예 지금 계산을 안 해도 네. 흙이 집으로 나쁘지 않거든요. 게다가 100집도 상변이 어느 정도 지켜져 있다는 가정하에 50집이 네. 조금 넘는 거고요. 그러니까 백이 여기도 살리고 이쪽도 지켜져 있어야 뭔가 개가바둑의 느낌 이 정도 형태입니다. 흙이 우상 쪽을 어렵지 않게 그냥 살게 된다면 결국은 거의 맛보기 느낌으로 어느 한쪽은 백이 피해를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 정도로 집은 흙이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쪽으로 가죠. 이거 뭐 백이 고지고대로 받기가 어렵겠는데요. 그냥 지금은 젖히고 여기도 치는 수도 있지만 단순히 호구만 치더라도 괴로운 것이 이제는 여기 젖히는 수가 100% 듣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여기를 받자니 네. 단수 치고 단수 치고 그러네요. 네, 뚫게 되면 이 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기다리고 있죠, 딱. 그러네요. 그렇다면 흙이 젖힐 때 응수를 못 한다는 뜻일까요? 근데 이렇게 해봤자니 너무 난이도 정말 하루 너무 쉽게 살았잖아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기를 먼저 밉니까? 혹시나 여기는 사는 거는 뭐 이미 어렵지 않다고 네. 보고 있고요. 기정사실화 하고 있고 살았을 때 백이 붙여오는 것을 방비하겠다 또는 여길 들여다보고 뭐 붙여서 살려 나오는 것을 미리 방비해 놓겠다 뭐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밀어져 있어도 산다면 셋, 뭐 미는 건 넷, 네. 둘 수 있는 수 같고요. 일곱, 여덟. 이때 젖히더라도 사는 것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뜻이고 그랬을 때 중앙 쪽 석점이 아예 살려 나올 수 없도록 미리 좀 두텁게 해두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더 쉬운 그냥 뭐 제일 쉬운 수를 선택했는데 사실 최선의 수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수는 그냥 살기만 하자입니다. 그 말 그대로. 지금 조한선 선수의 생각은 이건 것 같거든요. 이렇게 두고 뚫고 끼워 있고 부분적으로는 살긴 살았습니다만 집으로는 많이 손해를 둘, 보는 셋. 방법인데 대신 중앙이 깔끔해졌다는 걸까요? 대신 그리고 여기를 올 수 있다는 거를 지금 크게 보는 것 같아요. 사실은 부분적으로만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귀로 젖히는 것보다는 확실히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많이 이길 필요 없고 여기 살리고 마지막 큰 곳 여기만 오면 이겼다. 네. 그런 계산인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죠. 그냥 가장 쉬운 길을 가는 거죠. 네.
한번 계산을 해보죠. 이렇게 되고 거의 외길입니다. 지켜야 되고 여기까지는 흑이 선수. 마지막 아, 여기가 정말 큰데요. 네, 넷, 이 정도로 진행이 된다면 네. 일곱, 여덟,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백집이 한 60, 한 3 정도 나겠고요. 흑은 뭐 한 70, 한 7, 8 뭐 이런 정도는 나는 느낌이네요. 아, 그냥 꽉 있네요. 어차피 상변 깨는 게 크기 때문에 끼워 이어줄 필요 없다. 거의 그냥 여기와 여기 상변을 맛보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한승 선수는 상당히 낙관하고 있고 두텁게만 처리 계속하고 있으면 이 바둑을 지는 일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뭔가 여기 살리고 여덟, 쪽으로 계속해서 많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이수는 버틴 수예요. 상변도 지금 지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네. 흑이 하변 쪽을 왔을 때 이쪽의 맛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느는 수를 보기 위해서는 꽉 이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뭐 많이도 안 들어가고 딱 그 정도만.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중앙 정리를 어떻게 할까요? 날짜겠죠? 이쪽 날짜도 있을 것 같네요. 이수도 있겠습니다. 입구자 가면 그렇네요. 이수가 더 안전하네요. 이렇게 끊어 잡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입구자를 가면 통째로 끊어버립니다. 아, 이거는 자충이라서 백이 맛을 노리기 전에 백이 먼저 단수가 됩니다. 되어버리네요. 그쪽 날짜가 훨씬 또 깔끔하네요. 네. 조한성 선수가 여기서 그냥 제일 쉽게 처리한 이유가 있네요. 이쪽 날짜는 그래도 좀 맛이 나빴는데 이건 그야말로 깔끔 그 자체입니다. 최소한 이 두 점은 지금 마지막 하나, 끊어져 있는 거예요. 셋, 넷, 다섯, 여섯. 아, 야, 좋은 수네요. 그 수가 있네. 이렇게 두고 여길 두면 건너붙인 수를 방비해 둔 거죠. 네. 뭐 좋은 수 많이 나옵니다 오늘. 그렇다면은 백도 이 석점을 다 살렸거든요. 네. 마지막 차이가 좀 줄었을 것 같네요. 둘, 셋, 넷, 자, 하지만 여전히 흑에게 선수가 있습니다. 끝내기를 이제 먼저 시작을 하는데요. 자, 지금 가장 커 보이는 것은 좌변입니다. 좌변이 마지막 백이 붙여서 끌거나 둔 것과 비교해서는 네. 압도적으로 지금 다른 어떤 네. 것보다 큽니다.
하이는 조금 줄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흙이 우세한 거는 변함없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계속해서 뭔가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여기를 두면 혹시 뭐 이런 쪽에 노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 수순이 좀 어렵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받아달라는 뜻이고요. 손 빼면 여기 끝내기 이렇게까지 넘어가는 후속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백이 못 견디겠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냥 끝내기 중앙 쪽이 뭔가 백이 노림이 있을 법도 해서 네. 그냥 막아두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가장 크고 두터운 끝내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중앙은 그냥 당해주더라도 이석점만 도망가는 일이 없으면 이석점만 달아나서 연결되지만 않는다면 나머지는 집이 다 안 나더라도 상관없다 이런 계산입니다. 마지막. 우상귀도 계속해서 한 칸 뛰어가는 자리가 그죠? 네. 네, 정말 크게 남아있네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젖혀둔 것은 김인환 선수 교환이죠. 흙이 둔 다음에 늘어서 막으면 젖혀있는 수까지 선수가 되니까요. 물론 지금 끊어 잡으면 후수 끝내기니까 하나 젖혀두는 것이 맞습니다. 네. 백집이 약 55집 하나, 정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도 끊어 잡아서 후수로 끝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단수 쳐서 집으로는 당장을 손해지만 선수를 잡는 것이 올바른 끝내기이고요. 흙은 65집은 확보가 되어 있고 또 흙이 둘 차례거든요. 반면 옆집이 이상의 차이입니다. 둘, 셋, 넷, 중앙이 한번 잘못된 이유로는 네, 기회가 안 온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 부친수가 뭐 거의 패착의 오명을 쓸 정도로 제 생각에는 여기 먼저 밀 수 있는 걸 깜빡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모양을 잠시 착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미 붙인 이후는 되돌릴 수가 없을 만큼 어쩔 수 없이 좀 끌려가는 진행이었고 너무 많이 손해를 봤어요, 거기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기 뭔가 있습니까? 끼우는 수는 다 뒤로 물러받겠다는 뜻인가요? 뭐 이쪽과 연관지어서 약간 맛이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예를 들어서 느는 게 위쪽으로는 선수고 하나, 둘, 이것도 역시 선수입니다. 그래서 끼어 이으면 뭐 다섯, 연결을 할 수 있는 맛이 있다? 여덟, 좀 봐야겠네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도 상변 흙이 이렇게 뛰어 들어갈 수 있는 끝내기를 여길 두지 않고 백이 아래쪽을 두고 있는 거라 흙이 적당하게만 타협하고 상변만 가도 네. 손해가 없습니다. 지금은 백의 입장에서는 계속 변화를 구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흙이 좀 쉽게 처리하더라도 백이 어렵고요. 문제는 이거네요. 여길 단수 쳤을 때 어차피 뒤로 받아야 되고요. 이쪽으로 연결한다면 네. 뭐 깔끔하죠. 그리고서 상변도 갈 수 있고 여기도 나중에 다시 흙이 돌아올 수 있고요. 이영구 선수도 잠깐 좀 착각했다는 그런 표정이 그래- 보였는데요. 그런가요? 네. 지금은 이미 승부는 결정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올 시즌 좀 부진한 출발을 보였던 조한승 선수가 중요한 시점에서 결승점 그리고 그것도 전승 가도를 달리던 이영구 선수를 상대로 결승점을 올리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점을 끊어 잡는 것이 가장 큰가요? 아니요, 지금은 여기 하나 단수 쳐두고요. 네. 상변이 크죠. 상변 두 칸까지 뛰어 들어가면은 마지막 하나, 둘, 그 다음에 나중에 넷, 여기가 6집짜리거든요. 딱 집으로는. 일곱, 네, 거기 두 칸이 가장 큽니다. 그곳은 두 칸을 하고 가만히 따내더라도 이수와 이수가 공짜로 교환이 되어 있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넘고 이렇게까지 교환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수 교환 자체로 한 두 집은 득입니다. 그냥 따내서 막히는 것보다는 이렇게 교환을 시킬 수가 있으면 두 집 정도는 득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조한승 선수가 우세를 잡은 다음부터는 아주 깔끔하게 상대에게 뭐 빌미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두터운 쪽으로만 처리를 하고 있는데도 뭐 차이가 좀 있어요. 네, 차이가 좁혀지질 않고 있고요. 상변에서도 보시면 좀 더 이득을 보면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장 확실한 길 선택했죠. 여기서도 깔끔하게 처리하고 뭐 그냥 어렵지 않게 셋, 좁혀가고 있습니다. 네. 다섯, 뭐 저수 보세요. 그러니까 뭐 조금이라도 뭔가가 있을 것 같은 곳은 네, 가장 단단하게 두니까 네. 추격의 의지가 이제는 이영구 선수가 사라지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영구 선수도 팀이 2패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넷, 쉽게 포기를 못하는 거죠. 네. 다섯, 그 자리도 기분이 나쁘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딱 보면 15집 정도의 오히려 뭐 그 이하가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15집 이상까지 네,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고요. 다섯, 여섯, 일곱, 말 그대로 깔끔하네요, 마무리가 정한승 선수. 두텁게 처리하는데도 집으로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이것도 보여주려고 하나요? 여기 이수가 좀 있거든요. 이쪽을 자 그냥 젖혀 이으면 그냥 젖혀 이으면 백이 여기를 따내면서 전부 다 해결이 네, 해결이 되네요. 되죠. 네, 지금 사실 미세한 바둑이었다면 여기를 먼저 치중 가고 따내면 이렇게 두고 양쪽을 패로 노리면서 네. 이수를 보여주었을 법도 한데 지금은 뭐 그냥 쉽게 처리를 합니다. 자, 뭐 여기 뭐 밀고 들어가는 것도 크고 두텁고요. 네. 여기 잡는 수 그곳은 또 따내면 끼워서 끼우겠다는 굴복시키는 뜻인가요? 것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놓고 중앙을 그냥 받으면 그것도 가장 깔끔하기도 하고요. 지금 바로 결행을 네, 하는 거겠죠. 하겠다는 뜻 같아요. 정말 생각보다 차이가 네, 많이 나네요. 벌어져 있죠. 마지막 하나, 안전하게 깔끔하게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차이는 계속 벌어지는 느낌이랄까요. 일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있는 것은 한 집 손해고요. 젖혀 있는 수를 당하니까 이쪽으로 한 점 따내는 것이 양쪽을 다 네. 돌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복귀 때 가장 먼저 손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붙인 수가 착각해서 나온 한 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장고 대국에서 좀 상대 전적에서 밀리고 있던 홍성지 선수가 승리하면서 네. SK 앵그린 팀 둘, 셋, 4곡, 5곡도 사실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여섯. 지금은 좀 패배의 기운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좌변엔 좀 찝찝한 마지막. 맛은 없을까요? 하나, 둘, 뭐 하나 치받아 두면 가장 깔끔할 것 같아요. 뭐 다섯. 조한승 선수가 즐기는 두터운 수이기도 하고, 아 이것도 깔끔하네요. 네. 네. 아, 네. 패배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영구 선수의 연승이 드디어 네. 끊기네요. 또 오랜 적수인 오랜 상대인 조한승 선수에게 연초에 이어서 좀 아픈 길목에서 패배를 당했고요. 네. 역시 초반 하변 전투와 그리고 중반이 가장 중요했을 텐데요. 네. 그냥 그쪽으로 집으로 득을 보는 편이 낫다라는 이야기네요. 백이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네. 실전에도 두 칸 뛰었을 때 여기만 안 붙였으면 백이 나쁘진 않았을 네. 거예요. 그 자리도 놓고 보면 참 또 좋은 자리인데요. 네. 무상귀를 통해서 판을 풀어나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었을 것 같고요. 네. 조한승 선수 대단합니다. 자, 이 바둑이 뭔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보시면 딱 보시면 여기 다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흙이 잡혀 그러네요.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그냥 잡혀 있다면 뭔가 계산을 안 해봤지만 백집이 많을 것 같죠? 그런데 흙이 노릴 수 있는 것은 이 돌이 아직 연결이 확실치가 않고요. 여기를 차단을 해두면 아닌가 지금 102도짜리인 걸 보니까 그냥 집으로 또 우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백집이 80집이 넘게 나네요. 백집은 지금 여기를 이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고민을 하는 느낌이긴 한데요. 흑집은 여기를 이을 수 있으면 지금 백은 집이 많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그게 아니라면 다섯, 여섯, 손을 일곱, 빼고 여덟, 여기를 잡혀 주더라도 네 어, 계산이 이 개가가 백이 유리하다면 그대로 그냥 끝내기거든요. 네. 중앙에 좀 맛은 없는 걸까요? 이쪽에요. 네. 뭔가 여기 연결이 불확실한 것과 중앙 맛을 노려야 될 것 같기는 한데 흙집이 약 82, 3집. 여기가 선수니까 좀 더 되겠군요. 흙집도 꽤 많이 납니다. 80, 한 6은 확보가 되어 있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이 아무 피해 없이 다 연결되면 84까지 나거든요. 여기 아무 맛도 없다고 본다면. 네. 마지막 하나, 그 둘, 정도. 셋, 넷, 다섯, 여섯. 이수는 이도를 차단시킬 수 없다면 오히려 뭐 약간 악수가 될 수가 있는 게 이쪽에서부터 선수할 수 있는 것을 없앴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도 좀 조심해서 받아야 되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동훈 선수도 무서운 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 칸 띄어서 만약에 당장은 연결이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여기를 두고 이으면요. 마지막 하변을 받지 않으면 둘, 늘고 셋, 쌍립 모양이 되는 순간 다섯, 여섯, 일곱. 자, 어디 뭐 다른 곳을 받으면 네. 늘고 쌍립 모양으로 차단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를 하변을 받았다고 받아야 될 텐데요. 보고요. 이쪽을 늘고 찝는 수가 좀 있어요. 당장은 이게
뭐 찝혀서 뭔가 싶지만 지금 한 집 내자고 하는 수가 있어서 네. 전체 패가 되거든요. 어, 지금 유가무가 형태이고 2패가 되는 거예요. 이건 큰 수가 난 거죠. 자, 지금 그 수가 바로 있긴 있어요. 7, 8, 9. 그거 혹시 괜히 잘못 뒀다가 이런 곳 흑백이 구부리면 이도저도 안 되는 게 아닙니까? 일단 그 자리가 왠지 급소의 느낌이 네, 탁 급소인 나죠. 느낌이 드는데요. 이동훈 선수도 뭔가 수가 있다는 것을 직감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쌍립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이어서 여기 차단수와 이쪽 맛이 있거든요. 네, 아, 거기가 뭔가 그쪽을- 급소 느낌이에요. 뺏기나요? 근데 아직도 흑이 가능한 것 같기는 한 것이 이렇게 되면 결국 백도 여기 연결을 위해서 쌍립이나 어떻게든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네. 흑이 아까만큼 두텁진 않지만 역시 이렇게 두더라도 선수 잡고 상변 맛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상변을 확실히 다시 볼까요? 이렇게 두면 뭐 어차피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요. 그리고서 찝는 수가 있고요. 여기를 두 점을 찝어도 그냥 있게 되면 마지막 이 수가 선수, 이 집을 내자고 하는 수가 선수라서 결국은 전체 패가 납니다. 5, 6, 7, 큰 수가 나게 되는데요. 8. 뭐 여기 쌍립까지 굴복을 시키면 결국 깔끔해지네요. 그리고 여기 승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수는 사실은 정교하게는 이쪽부터 찔러가는 것이 집으로도 이득이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집으로도 한 집 차이는 나고요. 혹시 패가 났을 때 패감 쓸 때도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이 전체 안형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백이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이래도 여기 한 집 차이가 나고 집으로 득을 본다면 단수치고 아예 한 점을 잡아버릴 수도 있고요. 그러네요. 집으로는 좀 손해를 봤는데 지금 문제는 그 셋, 집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수가 나면 끝났다. 이동훈 선수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7, 8. 팩감을 좀 보긴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 단수 친 수도 상당히 아까운 팩감 손해가 될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여기는 그냥 찝어가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막는 것은 자충이 돼서 아예 끊지를 못하죠. 네, 거기가 백에게는 아주 뼈아픈 곳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형태에서도 결국 수가 나네요. 네. 이동훈 선수가 뭔가 정리를 끝내기를 하는가 싶더니 큰 노림이 있었어요. 네. 자, 보시면 이렇게 두는 거는 끊기게 되면 유가무가로 백이 잡힙니다. 네. 막는 건 역시
이런 형태가 돼버리면 여길 찝을 수가 없으니까 역시 100이 안 되죠. 이을 수밖에 없고 마지막 하나, 둘, 셋, 결국은 패의 형태가 되는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괴롭네요. 마지막 하나, 둘, 자, 이거는 뭐 외길이에요. 어떻게 다른 길을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잇게 되면 끊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여기를 단수치고 패의 형태가 되는데 흙의 자체 팩감이 좀 많을까요? 백의 팩감부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두고 결국 이 패가 됐다고 봤을 때 백이 쓸 수 있는 팩감은 이쪽에 한 개가 있고요. 두 개는 확실한 자체 팩감인데 나머지는 없습니다. 다른 어느 곳을 지구상 어떤 팩감도 안 받습니다. 마지막 그러면 하나, 흙은 둘, 셋, 넷, 여기 한 개가 있고요. 여섯, 일곱, 이쪽은 흙과 백이 하나씩 나온다고 보면 서로 없는 것과 마찬가지. 백이 하나 쓸 수 있지만 흙도 쓸 수가 있어서. 자, 백이 선패고 백은 팩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흙은 한 개, 우병에 여기가 다 팩감 아, 두 개, 세 개. 유사시에는 여기까지. 패는 백이 못 견디겠네요. 왠지 중앙에서 잘 받았다면 수가 안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수가 안 났다면 미세 하나만 백이 나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이동훈 선수도 대단한 게 여기 들여다보는 수부터 해서 이 수순들이 정확하게 이 찝는 맛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만 선수로 틀어 막으면 찝어서 결정타를 내낼 수 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거기는 백의 팩감이 하나 있지만 흙도 흙도? 하나 나오니까요. 여기는 서로 뭐 같고요. 결국 백은 좌변에 하나, 끊어서 쓸 팩감 하나. 수도 있겠네요. 아, 이곳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여기 한 두 개는 더 나오네요. 네. 그럼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흙의 입장에서 너무 쉽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마지막 그럼 다시 둘, 이렇게 두고 흙도 여기를 쓰게 되면 백이 아, 막. 막나요? 일곱, 여덟, 아홉. 막는 거는 팩감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자, 백의 팩감 다시 볼까요? 여기 한 개, 두 개,
마지막 단수 3개, 둘, 셋, 넷, 다섯, 4개, 5개, 6개까지 납니다. 여덟, 아홉, 따냈을 때 1개, 2개, 3개, 4개, 여기 4개가 나오고요. 5개, 6개. 베개 팩감이 꽤 많네요. 흙은 1개, 2개, 3개까지는 확실하고요. 지금은 결국은 다시 끝내기로 아마 흙이 이곳을 연타해서 개가가 되는 바둑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팩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줄 생각 못했습니다. 이쪽을 젖혀서 쓸 때 받는 것은 끊어서까지 계속 팩감을 쓰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이건 백이 다 받지는 못하거든요. 일곱,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있고요. 따낼 때 흙이 팩감을 쓸 차례죠. 흙은 팩감이 1개, 2개는 이 상변, 상중앙과 상변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3개, 흙이 팩감이 3개, 셋, 넷, 다섯, 당장 눈에 보이는 팩감은 3개고요. 일곱, 백은 여덟, 이제 남은 팩감이 하나, 둘, 3개 같거든요. 그리고 백이 자체패가 2개가 많아요. 네. 근데 그 2개를 흙은 이쪽에서 찾을 겁니다. 그런데 이 패를 백이 받지 않으면 이건 흙이 집으로 이기는 바둑이 되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다고 받으면 끊어서 계속 팩감이 나와요. 이것은 전체가 걸려있는 팩감이기 때문에 흙이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팩감이 3개가 더 나오는 것은 백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상변에 잡힌 것이 커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우변과 좌변에 여섯, 나눠 가진 흙집도 꽤 컸네요. 네. 여덟, 연타를 할 수 있으면 반면 10집 정도는 흙이 확실히 남습니다. 마지막 하나,
이동훈 선수는 이제 확실히 살아나고 있네요. 네, 완벽하게 살아났는데 이 팀이 마지막 잘 풀리는 팀은 셋, 뭔가 톱니바퀴가 척척척 맞아 돌아가는 느낌이 있는데 음, 이동훈 선수가 살아났는데 이영근 선수가 전승을 달리다가 패점을 당했고 네. 또 홍성지 선수가 상대 전적의 절대 열세를 극복하고 승리를 거둬주었는데 나머지 선수들이 뒷받침을 못 해주었고 톱니바퀴가 뭔가 엇박자로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BGF는 오늘도 만약에 이대로 이 바둑이 마무리된다면 또 3대2 승리. 네. 정말 셋, 넷, 다섯, BGF 팀이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그 톱니바퀴 팀이라고 네, 볼 수가 있을까요? 딱 맞아떨어지고 네. 효율 또 아주 경제적인 질 팀- 때는 또 시원하게 지고요. 네, 뭐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네. 아무튼 팀 성적에는 고효율의 성적을 그렇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른준 선수 아까 지금 이대국을 처음 봤을 때만 해도 네, 어느 정도 좀 넷, 낙관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는데 여덟, 바둑이 이렇게 순식간에 좀 휘몰아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이동훈 선수가 정확하게 노림을 가지고 가면서 네. 외길 수순으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도록 잘 올감했죠. 후변 쪽에 끊는 팩감을 써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은 기분이 나쁜데요. 네, 여기를 안 쓰고 싶은데 지금 쓸 수밖에 없는 것은 네. 우변 쪽 끝내기에 손해가 되니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딱 이렇게 되고 거의 딱 10집 정도 차이니까 사실 패가 안 났으면 그죠? 뭐가 수가 안 났으면 백이 유리한 개가였다라는 거죠. 중앙도 이렇게 깔끔하게 선수로 막히고 이 큰 끝내기를 연타하고 지금 한 10집 정도 차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백이 잘 막아냈으면 막아내는 길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으면 백이 괜찮은 바둑이었을 텐데 지금은 딱 패를 통해서 이 정도 결과만으로 흑이 딱 이기는 정도의 그 정도만 딱 수가 났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과 뭐 붙이는 걸 고민했을까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손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이 선에 붙여서 끝내기 하거나 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두고 뭐 이제 큰 자리 거의 다 도와졌습니다. 네. 좌상기, 좌하기, 우변. 이제 장 끝내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바둑을 처음부터 보지는 못했고 중후반부터 봤지만 거의 클라이막스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때부터의 느낌은 딱 승부처의 가장 이제 중요한 장면에서 이동훈 선수는 정말 킬러처럼 냉정했었고 이 노림을 가져가는 이 수단들과 그때부터는 정말 냉정하게 정확하게 밟아간 느낌이 있고 설현주 선수는 뭔가 승리가 가까워진다고 생각했던 순간에 조금 마음이 급해진 게 아니었나 그런 이제 착점하는 모습이나 그런 게 좀 느껴졌거든요. 백이 매웠으면 반면 9집일까요? 백집은 딱 40집 네. 났고요. 어, 11집까지 차이가 벌어졌군요. 네. 네 집 반의 차이가 났습니다. 아, 거기 지킨 걸로 중앙을 아. 지켰으면은 백이 남는다라는 뜻이네요. 아, 결국은 그러니까 중앙에서 큰 수가 났으니까 음, 그러네. 중앙을 지켰으면 백이 좀 남는 개가였겠습니다. 아, 근데 중앙에서의 이동훈 선수는 정말 냉정한 킬러의 모습을 그렇습니다. 네, 본 것 같아요. 이동훈 선수 처음엔 출발이 좋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연승을 최종 스코어는 BGF가 다시 한번 3대 2로 거두게 네. 됩니다. 자,
자, 이렇게 8라운드 네 번째 경기는 BGF가 3대2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이영구 선수의 연승이 깨진 것이 또 하나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연승이 깨지면서 또 그것이 팀 패배와 또 직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영구 선수 개인적으로도 좀 아픈 패배였을 것 같고요. BGF는 역시 팀이 톱니바퀴가 잘 이제 몰려서 가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네요. 그렇습니다. 또 이창석 선수를 대신해서 퓨처스 리거 진시영 선수가 올라왔는데 또 때마침 3대2로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렇습니다.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 모든 선수들의 1승 1승 승리가 정말 이 만점 효과를 거두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김영삼 감독님께 이 3대2의 마법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BGF 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김영삼 감독님과 박영훈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승 선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께 먼저 질문 남겨볼게요. 어떻게 승리할 때 매번 3대2로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떤 마법을 걸어 놓으셨나요? 뭐 마법인지는 모르겠고요. 감독 생활 오래 하면서 제가 개인 승수는 늘 많았는데 팀 승수에 문제가 있어서 좀 고전을 많이 했는데 올해 이제 그동안 좀 고전했던 것을 다 만회하는 것 같고요. 내용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올해 8번을 다 졌어도 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좀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저희 선수들이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좋은 성적 거두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네, 올해 팀을 새로 옮겨서 새로 둥지를 틀었는데도 이제 팀을 또 상위권으로 끌어올리면서 뭔가 김영삼 감독만의 뭐 마법 비법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팀을 좀 운영하거나 팀 분위기를 이제 이끌어가는데 뭔가 본인만의 자신만의 비결 같은 게 있나요? 뭐 운이 좋을 뿐이죠. 오늘 네, 네, 말씀해 올해가 주세요. 끝났는데도 이 좋은 성적이 계속 유지가 되면은 뭐 저도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는 올해는 잘 모르겠어요. 좀 끝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전체 5판 중에는 어떤 대국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셨나요? 저희 팀은 보니까 늘 5판 모두 다 중요하고요. 아, 오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조한승 구단이나 박영훈 구단 전부 역전승을 했거든요. 진시영만 좀 완승을 한 것 같고 나머지 2판은 전부 역전승이라 좀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조한승 선수에게 이번에 묻겠습니다. 오늘 네. 포석에서 사실 이영구 선수가 지난 라운드에 들고 나왔던 포석 약간 비슷한 장면이 나왔는데 혹시 알고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건가요? 예, 언뜻 알긴 알았는데 이제 정확히 몰라서 좀 네. 초반에는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하변 전투에서 조금 분위기 반전을 꾀했을까요? 하변 전투에서도 사실 좋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영구 선수가 좀 더 쉽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실전에는 백대마가 확실히 못 살아 있어서 좀 어려워졌던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제 조한승 선수에게 궁금한 것은 네. 평소에 이제 좀 유연하고 초반에 강점을 발휘하는 조한승 선수인데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수법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초반 포석이 이제 연구된 포석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으며 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나요? 제가 보석이 오래 전에는 그래도 좀 강한 편이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항상 망하고 시작해서 초반에 강한 것 같진 않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제가 좀 연구할 수 있는 찬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평소에도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합니까? 예, 뭐 아주 많이 하지는 못하는데요.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많이 참고해서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조한승 선수 오늘 이영구 수에게 연패를 끊었는데 KB 리그에서만 이영구 선수에게 7연패를 하고 있었던 거 아시나요? 그건 몰랐는데요. 워낙 제가 이영구 선수 워낙 뭐 상대하기 어려운 선수여서 네, 뭐 하지만 7연패까지 당했는지 몰랐습니다. 아, 네. 오늘 승리가 정말 더욱더 값질 네. 것 같아요. 연패도 끊고 연승도 끊었는데 뭐 좀 남다른 느낌이랄까 있나요? 일단 제가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좀 네, 팀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중요한 판을 이기게 돼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영삼 감독님, 이제 다음 라운드에 역시 강팀인데요. 킥스 팀을 만나게 됩니다. 각오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 캠텍이 큰 이변이 없는 한 1등을 할 것 같고요. 이제 2위 싸움이 이제 저희하고 킥스하고 할 것 같은데 아마 다음 경기 이기는 팀이
2위 고지를 좀 우세한 고지를 점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값진 승리 거두셨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인터뷰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 정말 조한승 선수에겐 오늘의 승리가 정말 더욱더 값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영구 선수의 연승도 제지했고 본인의 연패도 개인적으로 끊었고요. 그리고 팀 승리도 또 결정을 네. 지었고요. 오늘 8라운드 네 번째 경기는 BGF가 승리했습니다. 자, 다음 주 9라운드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자, 1경기, 2경기, 3경기, 4경기까지 있는데요. 포스코 캠텍이 승리를 거두었고 BGF가 또 승리를 거두었고요. 화성시 그리고 물가까지 전반기에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후반기에는 어떤 팀이 승리를 할지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8라운드 네 번째 경기는 BGF가 승리하면서 막을 내렸고요. 다음 주 9라운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